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과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어휘. 첫 번째, 빈칸에 알맞은 어휘를 쓰십시오. 6개의 어휘가 있네요. 점, 부상, 사업, 재물, 평생, 중계방송.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그 중에서 연관 있는 어휘를 선택해서 쓰십시오. 사주 카페, 운명, 미래, 점쟁이, 보다. 어떤 어휘일까요? 네, 점이죠. 점. 다음, 운동선수, 사고, 붕대, 병원, 당하다. 어떤 어휘일까요? 부상이죠. 텔레비전, 운동경기, 아나운서, 해설자, 인공위성. 어떤 어휘일까요? 네, 중계방송이죠. 계획, 자본, 출장, 신용, 무역. 어떤 어휘일까요? 네, 사업이죠. 돈, 복, 재테크, 욕심, 모으다. 어떤 어휘일까요? 네, 재물이에요. 인생, 친구, 추억, 소중하다, 후회. 어떤 어휘일까요? 평생이에요. 여러분, 평생은 어떤 뜻이죠? 一生,终生,就是这个意思,是吧? 그래서 평생은 인생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친구는 평생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죠. 여러분, 추억은 어떤 뜻인가요? 回忆. 그렇죠, 여러분. 추억은 평생 동안 기억하는 거죠. 소중하다. 내 인생도, 내 친구도, 내 추억도 참 소중해요. 그 다음에 있는 후회라는 단어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아마도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가 남기 때문에 후회라는 어휘를 여기에 넣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빈칸에 알맞은 어휘를 쓰십시오. 7개의 어휘가 있습니다. 설마, 아무튼, 아무러면, 응원하다, 출전하다, 한턱 내다, 뒤떨어지다. 기억나시나요? 알맞은 어휘를 쓰십시오. 선생님과 함께 빈칸에 알맞은 어휘를 써볼까요? 1번. 설마 시험도 보지 않고 포기하려는 것은 아니겠지? 2번.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한턱 내세요. 3번. 일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아무러면 부장님이 일을 더 시키실까? 4번. 아무튼 내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을 끝내세요. 5번. 오늘은 부상 때문에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우리 반 학생들의 실력이 다른 반 학생들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아요. 제니 씨는 제니 교포인데 한국과 미국이 축구를 하면 어느 팀을 응원해요?
자, 다음 문법. 다음 상황에 맞게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어떤 상황인가요? 김 사장님이 사주와 태몽이 좋아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화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김 사장님은 사주가 좋아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대. 사주도 사주지만 태몽도 아주 좋았대. 어머니가 용꿈을 꾸셨다고 하던데. 도이지만, 기도지만 이 문법은 어떤 것에 대해 인정하거나 알고 있는 것을 앞에 쓰고 덧붙여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뒤에 쓸 때 사용해요. 여기서는 김 사장님이 사주가 좋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태몽도 아주 좋았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하고 있어요. 사주가 좋았네, 태몽이 좋았네 해도 아무런 노력 없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겠어? 다 본인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겠지. 네, 네 해도 이 문법은 앞문장에는 비슷하거나 상대적인 상황과 의견들을 나열하고 뒷문장에는 그러한 상황과 의견이 있다고 해도 화자의 생각은 이전의 생각과 다름없다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김 사장님의 사주가 좋았고 태몽이 좋았다고 해도 결국 김 사장님 본인이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가 없었을 거라는 뜻이에요. 즉, 정의는 김 사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다음 상황을 볼까요? 한국에는 시험 보는 날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 떨어진다는 미신이 있다. 그런데 영수는 오늘 중요한 시험이 있지만 생일날이라서 아침에 미역국을 먹었다. 영수는 그것을 후회하고 있고 친구는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미역국을 먹었어도 시험에 붙을 수 있다고 위로를 했다. 영수도 미역국 때문에 시험에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 대화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영수야, 어젯밤에 너무 무리해서 공부한 거 아니야? 안색이 안 좋아. 하숙집 아주머니가 오늘이 내 생일인 것을 알고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주시잖아. 안 먹을 수도 없고 해서 먹었는데 오늘이 시험이니까 괜히 기분이 안 좋아. 미역국을 먹지 말 걸 그랬나 봐. 여기서 지 말 걸 그랬다. 이 문법은 말하는 사람이 이미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나 아쉬움을 나타낼 때 쓰는데요. 영수가 시험이 있는 날에 미역국을 먹었어요. 그래서 먹지 말 걸 그랬나 봐 라고 후회하고 있어요. 을 걸 그랬다, 리을 걸 그랬다. 이 문법도 있었죠? 이 문법은 말하는 사람이 하지 않은 일이나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을 나타낼 때 써요. 같이 기억해 두세요. 그런 건 다 미신이야. 열심히 공부했다면야 시험에 떨어지지는 않을 거야. 는다면야, 니은다면야, 다면야. 이 문법은 어떤 상황을 가정하여 그 조건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만 뒤에 행동을 하거나 어떠한 상황이 될 거라고 나타낼 때 써요. 즉, 앞에 있는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죠. 여기서는 열심히 공부했다는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시험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지, 미역국을 먹었다고 시험에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 여기서 는, 은, 니은 건 아니겠지? 이 문법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은 하지만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때 써요. 그래서 영수가 미역국을 먹었기 때문에 시험에 떨어지는 것을 걱정은 하지만 시험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럼요. 열심히 공부했다면야 시험에 왜 떨어지겠어요? 자, 다음 상황 볼게요. 오늘은 다른 날보다 재민의 가게에 손님이 없다. 걱정하고 있는 재민에게 친구가 같이 사주를 보러 가자고 한다. 고향 친구가 사주를 보고 왔는데 결혼, 사업 등 미래에 대한 것이 사주에 다 나와 있다고 했다. 친구의 말을 듣고 재민도 오늘 어머니 생신 선물을 사러 시내에 가서 사주도 봐야겠다고 한다. 대화를 살펴볼까요? 재민아, 내일이 어머니 생신인데 물건은 많이 팔았어? 돈을 많이 벌어야 어머니께 좋은 선물을 해드리지. 아니, 오늘따라 손님이 없네. 요즘같이 장사가 안 되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 여기서 따라는 보통 때와 다르게 특별함을 나타낼 때 써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늘은 보통 때와 다르게 손님이 별로 없다는 뜻이죠. 그러지 말고 우리 사주 한번 보러 갈래? 내가 계속 가게를 해도 될지 안 될지 사주에 다 나온다니까. 내 고향 친구가 어제 사주를 봤는데 미래에 대한 것이 사주에 다 나와 있다더라. 는다더라, 니은다더라, 다더라. 이 문법은 반말로써 들은 말이나 사실을 상대방에게 전할 때 써요. 여기서는 친구가 사주를 봤는데 미래에 대한 것이 사주에 다 나와 있대 라는 뜻이죠. 그래? 오늘 어머니 생신 선물을 사러 시내에 가야 하는데 시내에 나가는 김에 사주도 봐야겠다. 는 김에, 은 김에, 니은 김에. 이 문법은 어떤 일을 하거나 이미 일어난 상황을 이용하여 계획하지 않았던 다른 일이나 행동을 함께 할 때 사용해요. 여기서 재미는 계획해서 사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내에 나가는 상황을 이용해서 같이 사주를 본다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읽고 이해하기. 다음은 한국의 미신입니다. 여러분 나라에도 이런 미신이 있습니까? 비교하여 이야기해 보십시오. 앞에서도 한국의 미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한국의 미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밤에 여자가 거울을 보면 이혼을 당한다. 한국에서는 부부가 이혼하거나 연인이 헤어지는 것을 파경이라고 합니다. 거울이 깨졌다는 말이죠. 한국에는 거울에 대한 좋지 않은 미신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깨진 거울을 보면 재수가 없다. 거울을 깨뜨리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깨진 거울을 보면 얼굴에 흠이 생긴다. 정월, 초하루 아침에 거울을 깨뜨리면 1년 내내 나쁜 일이 생긴다. 이와 같이 한국에는 거울과 관련된 안 좋은 미신이 참 많습니다. 여자는 날씨가 흐린 날 머리를 감으면 안 된다. 사실 이런 미신은 선생님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다음. 다리를 흔들면 복이 나간다. 이 미신에 관해서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한 점쟁이가 어떤 가난한 사람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쟁이가 집주인의 관상을 보니 현재와는 달리 부자 관상을 지니고 있었다고 해요. 점쟁이는 매우 이상하게 여겼는데 밤중에 보니 집주인이 다리를 흔들면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점쟁이는 집주인이 가난하게 사는 까닭을 다리를 흔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날 밤 쇠망치로 집주인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도망쳤대요. 그 후 가난했던 집주인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금방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밥을 먹으면서 다리를 흔들다가 부모님께 혼이 많이 났었어요. 물론 복이 나간다는 이유도 있지만 여자아이가 밥을 먹으면서 다리를 흔드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다음 눈 아래에 있는 점은 나쁘다. 눈 아래에 점이 있으면 눈물이 많다고들 해요. 눈물이 많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자주 운다는 뜻이겠죠. 결혼 날짜를 잡은 후 다른 결혼식에 가지 않는다. 옛날에는 가벼운 전염병에도 많은 사람이 감염되거나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가면 병에 걸리기 쉽다고 여겼습니다. 결혼 날짜를 정한 사람이 병에 걸리게 되면 당사자는 물론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미신은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사가 있는 날은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 가지 않는다. 1월 1일에는 머리를 감지 않는다. 동짓날에는 장을 담그지 않는다. 밥 먹을 때 잔소리를 하면 복이 나간다. 고사 지낸 음식은 조금 떼어놓고 먹는다. 아이를 낳은 집에는 3, 7일 전에는 방문하지 않는다. 3, 7일이란 7일간을 3번 보내는 21일을 말하고 특별한 의미를 두어 지켰습니다. 숫자 7은 북두칠성과 관련이 있고 숫자 3은 완전한 숫자를 말하는데 이 기간을 지켜야 아기가 건강하게 자란다고 믿었습니다. 임신 중 개나 오리고기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바늘에 실을 길게 꿰면 멀리 시집간다. 베개를 세워 놓으면 도둑이 든다. 낮에 거미가 내려오면 손님이 오고 밤에 거미가 내려오면 근심이 생긴다. 집에서 큰 뱀이 나오면 좋지 않다. 낮 12시 이전에는 꿈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밤에는 손톱을 깎으면 안 된다. 많은 미신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선생님은 들어본 것도 있고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내용도 있어요. 미신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 같아요. 자, 중국에도 이런 미신이 있어요. 비교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문화, 한국의 민간신앙.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돌이나 나무를 신앙의 대상으로 믿고 섬겨왔습니다. 그곳에 영혼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처음에 돌은 지배자에 대한 맹세나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이상하게 생긴 큰 바위에 절을 하며 복을 빌게 되었습니다. 돌이 생명을 탄생시키고 잘 살게 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로 큰 바위나 돌에 불상을 새기거나 선앙당 앞에 돌무덤을 쌓아 소원을 비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돌에 대한 믿음은 돌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원함을 바라는 마음은 나무를 믿고 섬기는 풍속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시골 마을 입구에는 오래된 나무가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를 당산나무라고 부르며 섬깁니다. 당산나무는 신앙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도 이용되었습니다.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 아래 조그만 정자를 짓고 그 정자 아래 마을 사람들이 모여 휴식도 취하고 마을의 대소사도 결정했지요. 그래서 이러한 나무를 정자나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산나무에도 영혼이 있고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당산나무에 나쁜 짓을 하거나 하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제사를 지낼 때는 이 당산나무 아래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질문을 살펴볼게요. 1번. 한국 민족은 왜 돌이나 나무를 신앙의 대상으로 믿었을까요? 이야기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돌이 생명을 탄생시키고 잘 살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도 영혼이 있고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2번. 여러분 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신앙이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국에도 이와 비슷한 신앙이 있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제7과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정리가 되셨나요? 여러분,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점점 더 많이 알게 되실 거예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을 이해하는 것이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튼튼한 기초가 된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제8과에서 만나요. 여러분, 바이바이!